마라.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오늘 이야기할 새로운 주제 미리 공지를 드렸죠.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가 뭐죠? 저희 두 사람이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행사, 제주 북페일의 슬로건이죠. 저희가 올해 한 2월인가 제주 북페어에 신청을 했다가 대차게 탈락을 했어요. 저희처럼 제주 북페어에 떨어진 친구들 총 8팀이 모여서 지금 제주 북페일, 그러니까 fail, F-A-I-L, 실패, 이렇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새로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왜 한숨 쉬시죠? 아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좋으신 거죠 지금? 즐거운 한숨. 네, 즐거운 한숨. 그래서 오늘은 제주 북페일의 비하인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에피소드의 제목이자 행사의 슬로건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 이 모토에 맞게 저희가 뭐 예전에 어떤 탈락이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거를 또 위기를 기회 삼아 재밌는 경험을 했던 옛날 이야기들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원래는 오늘이 네. 그 강소파 친구들의 사연으로 채워보는 에피소드였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즐거웠던 경험 이런 걸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런 부탁을 해본 게 사실상 처음이죠. 사연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연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게 위기다 이 자식아. 정말 제 생각에는 강소파 친구들이 이 친구들 위기를 제대로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구만. 맞아요. 그럼 내가 위기를 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대동단결하여 사연을 보내지 않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이 아니라 경험을 선물해 주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분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에피소드 제목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기죽지 마라. 여기서 기죽으면은 에피소드 큰일 납니다. 그쵸.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 강단과 소신이 경험담 풀면 돼. 네. 오늘 그래서 제주 북페일 이야기와 딱 저희 두 사람 이야기로 깔끔하게 한번 에피소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기 안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이번 2025 제주 북페일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순으로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작년 12월에 시작한 만들기는 재밌어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창작하는 모임이죠? 네, 가벼운 모임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서 다양한 걸 해왔는데요. 뭐 지우개 파가지고 도장 만들기, 그리고 버려지는 우유팩이나 두유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카드 지갑 만들기, 그리고 그 펠트지 있죠. 어렸을 때 만들기 할 때 많이 썼던 그런 펠트지를 바느질해서 다양한 키링도 만들어 봤었고, 믹스 세트 만들기. 디제잉을 하시는 영배님이, 저희 예전에 또 강소팟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또 영배님이 또 모임에 함께하고 계셔서 또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었죠. 좀 이런 식으로 매주 하고 싶은 창작이 있으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나도 할래 하는 모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좀 재밌는 걸 그냥 계속 해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모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이번에 북페일에도 함께하는 왈맹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명 이모티콘 아닙니까? 이모티콘의 작가이신 왈님이 또 갱지라는 분과 좀 이렇게 맨날 하던 창작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소라면 안 할 법한 창작을 좀 해볼 만한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그 두 분을 중심으로 그 두 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처음 이 만들기는 재밌어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사실 이 모임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고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모임의 이름이 만들기는 재밌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카톡방 이름이 만들기는 재밌어여서 네.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데 정말 느슨한 모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매주 꼭 와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뭐 이번 주 모임 공지 메시지에 하트 남겨주세요
하고 그냥 오면 되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하는 창작도 저한테는 너무 좋은 영감이 되지만 저희랑 다 비슷한 마음으로 창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건전한 수다를 떨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몇몇 모임은 그냥 수다만 하는 모임이었죠. 근데 이게 수다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저 요즘에 이거 만들고 있는데 어때요? 맞아요. 저 이번에 이런 아이디어 한번 봤는데 재밌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 여러분이면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좀 창작에 집중한 대화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진짜 창작을 많이 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거든요. 계속 글을 쓰고 뭐 계속 웹사이트를 만들고 작은 배 일을 하고 강수팟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 루틴에 익숙해져 있고 내 영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 창작 존.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별거 아닌 도전인 것 같고 그냥 새로운 경험 해보는 게 좋잖아요. 좋은 자극이고 그런데도 괜히 부담으로 느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해도 되나? 원래 하던 거라도 맞아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던 거나 잘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 만들기는 재밌어 모임에 가서 펠티 인형을 만드는데 바느질을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엉망으로 했잖아요, 바느질을. 네, 맞아요. 이렇게 어찌됐든 작은 쿠션 같은 걸 2개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지금 노트북 할 때 제 팔꿈치 베개로 쓰고 있거든요. 그 펠티 인형 2개를. 그리고 이번에 참가팀이 총 8팀이기 때문에 부스가 총 8개인데 그 8개 모두 들러서 제품을 하나씩 사시면 리플렛에 있는 지도에 각자의 셀러분들이 자기만의 도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을 싹 모아오면은 또 럭키드로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도장을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만들기는 재밌어 모임을 할 때 다 같이 만들었던 그 지우개 도장으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아니 왜 다 큰 어른들이 지우개 파고 있어? 왜 다 큰 어른들이 펠트로 인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임에 함께하는 분들은 다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만들고 계시거든요. 너무 멋있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창작 활동들이 다 그 자신만의 저변을 조금씩 넓혀주는 엄청 좋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임이 좋은 이유는 막 쓸모 있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아서. 맞아요. 요즘 뭐 돈 버는 게 이런 거더라. 이런 대화가 없고. 맞아요.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오, 이거 대박인데요? 맞아요. 이거 누구예요? 와, 이 영상 미쳤는데요? 막 이런 말을 주고받는 그 대화가 진짜 아름다워요. 맞아요. 정말 귀해요. 네. 이 모임은 정말 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을 함께하는 창작 동료님들과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게 저희 2사람한테는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재밌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 북페일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을 모아준 이제 왈님과 갱진님께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 2사람의 대화에서 시작한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그 가벼운 대화에서. 네. 그렇게 작년 12월에 이 만들기는 재밌어. 앞으로 줄여가지고 만재 모임이라고 하면 돼요? 네, 좀 길어요. 그쵸. 예. 그리고 실제 이름도 아니니까 그냥 저희 맘대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네, 이름이 없는 모임입니다. 이 만재 모임이 작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거의 몇 번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매주 모이다 보니까 뭐 재밌는 이벤트 있으면 뭐 공유도 하고 행사 정보도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북페어였죠. 맞아요. 제주 북페어는 제주도에서 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자 책 행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사를 통틀어서 또 가장 큰 규모의 행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년 3월 말 4월 초쯤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재 모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제주 북페어 신청 공지가 뜨겠다 하면서 서로 좀 예열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이제 다 같이 각자가 준비했던 자료를 정리를 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렇죠. 제주 북페어 결과가 합격자들에게만 나오고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내가 안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메일이 안 왔으면은 그냥 난 안 됐구나 해야 하는 네. 뭔가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메일 맞아, 왔어? 맞아. 이메일 왔어요? 이렇게? 왜냐면 나는 안 받았는데 이게 이메일이 아침에 오는 건지 점심에 오는 건지 저녁에 오는 건지 아니면은 혹시나 오늘 좀 늦어져서 내일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만재 멤버들은 결과를 받았을까? 아, 맞아요. 합격 공지가 나온다고 알려진 그 날에 거의 오후부터 그 카톡방에 불이 났어요. 대체 언제 나오냐. 혹시 주변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오후 4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됐는데도 이제 아무도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이제 서로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그날 낮에 저랑 강단이 이렇게 어디 가려고 아마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업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오늘 저녁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막 긴장이 돼서 그 이야기를 강단한테 했어요. 저희가 뭐 대입을 치룬 지도 오래됐고 취업을 한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누군가의 합불 통지를 기다리는 이 긴장감이 정말 낯설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이게 마냥 기분 좋은 긴장감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막 강단에게 토로를 했더니 강단이 은비야, 긴장하지 마.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사람들끼리 떨거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떨거지예요 하면서 떨거지 뷔페 하나 열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셨어요? 저는 요즘에 작은 배로서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 좋다. 맞습니다.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파도를 잘 타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흐름을 끊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오늘 뭐 결과가 안 좋더라도 기죽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가 뭐 어때서 더 그렇게 말했구나. 네, 일부러 그냥 우리가 열어버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강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탈락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게. 그냥 우리가 해봐도 되는데 왜 마치 그 제주 북페어 주최 측의 합불 통지가 내가 내 책을 어디서 선보일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그냥 가장 중요한 단추인 것처럼 행동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 그렇죠. 메일 결과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이제 작업실에 갔더니 저희가 작업실을 함께 쓰는 또 강소팟에 옛날에 출연했던 커피가게 우리는 사장님 연지님이 계셨고 또 연지님도 저희의 만재 모임 멤버예요. 그래서 연지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우리 제주 결과 안 나왔을 텐데도 제주 목표가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떨거지 목표 열자 막 이러면서 막 신이 났고 그 이야기를 또 만재 카톡방에 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떨거지 북페어라는 컨셉을 모든 사람과 공유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재밌겠다는 싶었지만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물어볼까 이 정도였는데 맞아요. 제 기억에는 그 연진님이 카톡방에 올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신나하는 분위기가 연출? 근데 진짜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 중에 한 명만 붙었어도 이거 애매했거든요, 조금. 어색하죠, 약간. 네, 어색하죠. 근데 정말 모두가 떨어졌고 오히려 연지님이 이 아이디어를 멤버분들과 공유한 덕분에 그때부터 완전 무슨 추진력을 얻은 로켓처럼 이 아이디어가 실체를 갖춰가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저희 둘이서만 그냥 자존감 높이기용 정도로 끝났다면 제주 북페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모임이 먼저 있었고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있었고 동료들과 평소에도 아이디어를 많이 나눠왔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 모임 안에 계신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력이 좋으십니다. 맞아요. 특히나 재밌겠다 싶은 일이 있으면은 아주 달려드는 타입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누가 먼저 알 것도 없이 이 아이디어가
원래 그냥 뭐 실체도 없는 베이비였는데 뭔가 이렇게 유아기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카톡방에서. 근데 저는 그 시작점에 2개 정도의 액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처음에 저희 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떨거지 북페어 이런 이야기를 썼었잖아요. 근데 연지님이 이거 인스타그램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디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주 북페일이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제주 북페일이라는. 저는 처음 듣고 진짜 무슨 천재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근데 이 제주 북페일이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강단이 바로 또 제주북페일.com 웹사이트를 바로 또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또 처음 만재를 만드시기도 했던 그 갱지님이 구상중이라고 팀을 이뤄서 디자인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갱지님이 또 그 제주 북페일이라는 컨셉 하나만 가지고 바로 디자인 시안을 뽑아내셨어요. 그게 불과 이틀 거의 만 하루 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24시간 안에 행사의 이름 그리고 행사의 컨셉과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상이죠. 인스타그램 계정, 웹사이트, 포스터 디자인 그렇네. 시안 뭐 다 나왔어요. 그냥 네. 이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도 않고 카톡방에서 무슨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제주 북페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공유를 했어요. 맞아요. 그냥 행동으로 말을 한 거죠. 창작으로 말을 한 거죠. 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이미 첫 기획 미팅을 하기 전에 이 제주 북페일이라는 행사에 대한 공통의 상을 모두가 갖게 된 것 같아요. 제주 북페일의 장소가 어무무잖아요. 네, 영배님이 운영하고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영배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뭔가 재밌는 게 있다 하면은 막 재고 따지지 않는? 그 영배님이 저희 강소팟의 거의 초창기 인터뷰로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 에피소드 제목이 무엇보다 제가 재밌어야 하거든요. 였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그런 사람이세요. 그 만재 모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가장 기죽지 마라. 내가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이 저는 영배님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는 어무무라는 공간에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엄청 자유롭고 개성 있고 뭘 담아도 너무 멋있는 그릇이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공간이 카페로도 운영되고 있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여러 창작자분들의 작업실로도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영배님 스스로도 커스텀 티셔츠나 아니면 다양한 인쇄물 굿즈 같은 거를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요소가 다 섞여 있는 공간이 어무무라서 아무래도 다양한 창작자들이 함께하는 그 제주 북페일의 결과 너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공간을 운영하는 영배님도 만재 회원. 그렇죠. 너무 네. 럭키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심지어 어무무가 제주 북페어 행사장과도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좋죠. 저희에게는. 사실 제주 북페어 관계자분들이 저희의 존재를 알겠죠?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 제주 북페어의 대항마 느낌으로 지금 제주 북페어를 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 북페어를 막 공격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좀 귀여운 사춘기 악동 느낌으로 까탈스러운 느낌의 멘트들과 디자인을 좀 유지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행사 날짜도 일부러 그래서 제주 북페어와 동일하게 그렇죠. 4월 5일, 6일 이틀로 잡았고요. 그 제주 북페어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10분 일찍 열고 10분 더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날 아침 10시 50분부터 저녁 6시 10분까지 이렇게 10분씩이라도 이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기획회의에서 일시를 정하게 됐어요. 기획회의를 할 때 이런 재밌는 디테일들이 진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워낙 재밌는 사람들이고 평소에도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맞아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재밌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과
자원이 좀 부족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첫 기획 미팅 때부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내년에도 제주 북페일 2026 제주 북페일 해야겠다. 네. 그때는 진짜 큰 장소 한번 빌려서 대차게 해보자. 네. 만재 모임에 함께하는 인쇄술의 미발달 정원님이나 그리고 영배님 같은 분들이 특히나 그 야망이 엄청 크세요. 야망? 아니야, 그릇이 커요. 맞아. 그냥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너무 네, 커요. 야망이란 단어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진짜 포부가 크다고 해야 되나? 뭔가를 할 때 잡채를 잡아도 좀 크게 잡는 사람 있잖아요. 잡채를 그릇에 덜 때도 네. 손이 큰 사람. 손이 큰 사람. 그러니까 뭘 해도 크게 하는 그런 보스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우리 이 제주 북페일 어디에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빌딩 하나 빌리자고 막 이런 너무 놀랐어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이름부터 작은 배잖아요. 저희 그렇죠. 둘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대화들이 그날 많이 오고 갔어요. 네. 저는 사실 머릿속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작고 귀여운 행사를 올해는 좀 가야 되지 않나? 이거 시간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왜냐면 이때가 아마 3월 중순경이에요. 그러니까 행사까지 뭐 해봤자 한 달 남았을 텐데 막 빌딩 어디 빌려가지고 막 사람들 이제 떨어진 사람들 중에 신청서를 막 받아가지고 막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정말 그 인쇄술의 미발달 정원님과 영배님 같은 분들이랑 이걸 하니까 맞아요. 와 이런 꿈도 꿔보게 네.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주 북페일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갱지님이 그 주황색 마스킹 테이프로 만든 포스터를 보내줬고 테이프로 한 이유가 이 행사가 급조된 행사면서도 약간 반항아 기질이 있고 뭔가 그러면서 정석적이지 않잖아요. 네, 좀 재밌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다 하면서 그 포스터가 딱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상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마스킹 테이프라는 게 보통 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아니면 실리콘을 어디를 쏠 때 다른 데 묻지 말라고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잠깐 붙였다가 시공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떼어내는, 그러니까 정말 임시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쓰는 그런 종이 테이프 같은 거거든요.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고 보통은 주황색 아니면 흰색, 검은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갱지님은 그 중에 그 주황색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그냥 마스킹 테이프로 제주 북페이를 쓰는 거예요. 테이프를 종이에 붙인 다음에 손으로 찢어가면서 그렇게 수작업으로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시안이라고 올려주셨었어요. 그 디자인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뭔가 개성이 있다. 맞아요. 좀 다르다. 정석적이진 않다. 그러면서도 조금 이 글자의 모양이나 그리고 또 마스킹 테이프로 글자만 쓰신 게 아니라 막 울면서 웃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같은 것도 그리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좀 반항아적이다. 이런 다양한 느낌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제주 북페어에 강소팟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책이랑 여러 가지 창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글을 각각의 진으로 만들어서 시리즈 진을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딱 보자마자 민서가 우리 그런 진 만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개성 있고 좀 더 문제적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취향 중에 마이너한 걸 꺼내서 창작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진을 만들어도 좀 도전적이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 팔려도 된다. 네. 그냥 평소라면 안 만들어 볼 법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고 싶었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주 북페어는 탐라도서관이 주최를 하는데요. 탐라도서관도 사실 관공서잖아요. 그런데다가 제주 북페어는 아이들도 엄청 많이 오고 훨씬 대중적이어야 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물드는 그런 느낌이 제가 관객으로 갔을 때에도 항상 좀 있었어요. 근데 제주 북페일에 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이너한 인디적인 컨텐츠를 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저는 저희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갱지님과
또 구상중 함께하고 계신 신영님이 만들어주신 그 디자인 세트들을 딱 보는데 이 행사 대박 나겠다. 진짜 찢겠다. 이런 생각을 단박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주 북페일 포스터는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네. 저번에 같이 세봤을 때 23개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인 포스터만. 저는 제주 북페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참여하는 사람, 저희가 지금 탈락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참여자분들이 운영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뭐 디자이너고 누구는 개발자고 그냥 믿고 맡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구상중이 하는 거니까 구상중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 따라줘요. 네. 따라가야죠. 너무 잘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갱진님과 그 신영님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가 포스터를 개개인이 그 참여자들이 본인들의 포스터나 또 본인들의 이름 타이틀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황색 마스킹 테이프로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흰 종이를 쭉 펼쳐놓고 주황색 테이프를 뚝뚝 끊어가면서 제주 북페일 이런 글씨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 쓰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쓰고 그리고 포스터 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버전의 디자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양한 포스터들은 인스타그램 제주 북페일 계정에 들어가셔도 볼 수 있고 제주북페일.com 웹사이트에도 지금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디지털 작업물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손으로 다 만든 그 마스킹 테이프 글자들을 갱진님과 신영님 그리고 또 왈님과 정원님이 다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옮겨서 포스터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그 쭈글쭈글한 마스킹 테이프의 결이나 아니면 이렇게 찢었을 때 이렇게 일관되게 딱 찢어지지 않잖아요. 칼로 자른 것처럼. 그런 뭔가 찢긴 결 같은 게 정말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다 개성이 워낙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 흰 종이 있으니까 포스터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재밌어 할 만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완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다들 열심히 만드셨죠. 네. 몇 개 문구를 한번 거기서 골라서 읽어볼까요? 재밌는 문구가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구상중에서 만든 탈락도 락이다. 맞아요. 네, 그거 좋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로그아웃 아일랜드 친구들이 또 이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 중에 이게 실패일 리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노래가 있죠.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이게 실패일 리 없어 이걸로 바꾸고 또 한 번 꼬아서 이게 실패일 리 없어 해서 페일을 페일로 영어로 적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천재 아닌가요? 정말? 정말 너무 좋아요. 강다님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영배님이 난 책을 안 읽긴 해라고 포스터에 적으셨는데 정말 웃겼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또 생각나는 게 인쇄스랩 이발달 정원님이 네가 뭔데 이렇게 해놓으신 것도 저는 너무 맞아요.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연진님은 마스킹 테이프를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3D로 구현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못했거든요. 맞아요. 제 포스터가 가장 좀 아이디어가 결여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페이를 이렇게 테이프로 적었거든요. 네, 정직하시네요. 네, 정직하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재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맞아.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좀 깊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나중에서야 좀 아차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8팀이 포스터도 직접 만들고 행사장도 직접 꾸며가면서 지금 제주 북페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이야기한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그리고 조그만한 미니 진을 또 3개를 만들었는데 진이 또 양면인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려진 그림으로 엽서들도 만들어 가져가고요. 그리고 강단이 또 강민석닷컴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잖아요. 거기에 썼던 글들을 이번에 각 잡고 열심히 편집을 하고 모아서 3개의 또 중철 제본, 저희가 직접 제본한 조금 더 볼륨감 있는 진도
가져갑니다. 제목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공개할 수 있죠. 저희는 강소파 친구분들께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하는 지는 강민석의 개똥 시리즈라고 네. 강민석의 개똥 철학, 강민석의 개똥 방법, 그리고 강민석의 개똥 시집까지 이 시리즈입니다. 알찹니다. 근데 이 세 책은 제가 여태까지 쓴 글을 다시 한번 편집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글을 써서 또 추가를 했어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작업실에 양면 프린터에 재단기에 중철 제본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제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져갈 예정이고요. 수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인쇄술의 미발달과 왈림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배 스티커를 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굿즈 없는 컨텐츠 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맞아요. 굿즈가 없습니다. 왜냐면 굿즈를 만들 여력도 없고요. 그리고 팔 여력도 별로 없어서 만들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 두 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은 배, 중간 배, 큰 배 스티커를 또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작은 배는 작은 배의 로고로 만든 작은 스티커고요. 중간 배는 똑같은 모양의 중간 크기이고요. 큰 배 스티커는 똑같은 로고의 큰 사이즈의 스티커입니다. 네, 그렇게 또 가져가고 또 강소파 친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소식이 강소파 스티커 팩을 또 새롭게 만들게 됐어요. 왜 이렇게 뭘 많이 만들었네요. 네, 지금 세보니까 지금 종수가 이번에 판매 종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 강소파 스티커 팩은 저희가 강소팟에서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의 메시지를 10개 뽑아서 10개의 스티커를 모아놓은 하나의 팩인데요. 가능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나눔도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지금은 제주 북페일 한정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 북페일에 구상중이 있다면 또 작은 배에는 디자이너 소신이 있잖아요. 야매라고 좀 해주세요. 앞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노사연인 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주 북페일의 정신을 이어서 강당과 소신이 옛날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봤던 어떤 경험이 있나? 아니면 우리가 놀판을 직접 짜본 경험이 있나? 되짚어 봤는데요. 되짚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정말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연을 왜 못 보내셨는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삶이 시련을 건네줄 때 그걸 이겨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재료로 또 내가 뭔가 일을 벌인다는 게 한평생 살아도 한 번 하기 어려운 경험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도 좀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맞아 그때 그랬지 했던 기억은 취업 준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합격, 불합격을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사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입뿐일까요? 요즘에는 맞아요. 중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어떤 시험부터 시작해서 줄 세우기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반기를 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실패자라고 해버리잖아요. 네. 저는 이 사회가 어른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부터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잘못됐어요, 정말. 네.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근데 바뀌지가 않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쭉 이어지다가 제가 좀 그런 문화의 현타를 가장 세게 맞았던 게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 시기였어요. 저는 그쯤 되면 누군가가 나를 합격시킨다, 불합격시킨다 라는 그 상황을 그냥 수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원님의 포스터 문구처럼 네가 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네. 붙었네. 근데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왜 붙었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취업 준비 시간이었어요.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도 제가 왜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막상 해보니 내가 원했던 환경도 아니야. 내가 여기에 왜 지원했는지조차 이제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떠올랐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는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
채용 공고를 봤을 때부터 너무너무 일하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채용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 메일을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표 메일로 이제 메일을 썼습니다. 저는 누구고요? 뭐 했던 사람이고요. 그냥 제 이력서랑 그냥 자기소개서를 그냥 냅다 꽂아버렸어요. 근데 그곳이 저의 첫 직장이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채용 공지가 뜨면 그 공지를 보고 스스로 한번 검열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공고에 맞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서야 지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부를 기다리는 게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먼저 콜드메일을 보내고 첫 회사에서 보냈던 2년의 시간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기회는 그냥 만드는 거였구나. 그렇게 단단하게 뭔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취업이라는 그 관문도 그냥 내가 한번 뚫어보면 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계속 생각이 나고 이 회사에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대표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회사에 실제로 다니게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은 내 일을 하게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 한번 취업 준비를 한다면 채용 공고를 알아볼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많이 알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맞아요. 다니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어떤 사람에게 배우고 싶을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이 회사를 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본 다음에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뭐 대표님이 됐던 뭐 인사 담당자가 됐건 아니면은 뭐 아무나 한테 이메일을 보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고 나름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이 회사 일원으로서 일해보면 나에게 이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완성을 해서 보내면은 누가 싫어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정말 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기회를 줄 수 없다 한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메일로 받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은 막 추천해주고 싶을걸요? 맞아요. 꼭 내가 자리를 못 만들어줘도 이번에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이분 어딘가에 추천해주고 싶다. 자리 있나? 이렇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에 또 맞는 저희의 경험이 그 치즈레이지 식당을 준비할 때 저희가 사실 집 안에서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방 안에다가 업소용 오븐을 갖다 놓고 그걸로 빵을 막 계속 굽고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막 레시피를 잡고 맞아요. 그러다가 집안에서 팝업 행사를 열었죠. 맞아요. 저희 둘 다 요식업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는 해봤어도 실제 업장을 열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부분은 별로 겁나지 않았는데요. 여러 명이 먹을 음식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가 그 완벽한 서비스를 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항상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딘가에 가서 장기간 일해보지 않는 이상 좀 사라지지 않을 불안 같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꼭 경험이 있어야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또 한편에서는 반발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쯤에 저희가 좀 준비 기간이 길었잖아요. 치즈레이즈를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뭐 밖에서 봤을 땐 그냥 백수잖아요. 그냥 노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미용실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남편이랑 작은 식당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식당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안 해봤습니다. 처음이에요. 저희 둘 다.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망할 일을 왜 하냐. 이런 느낌으로 막 조언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식당을 열 생각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식당을 하겠다고 덤비고 있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보여줄게. 경험이 없어도 내 판은 내가 짤 수 있다는 거. 내 방식대로 멋진 식당을 열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정말 메뉴에 대해서는 레시피가 많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손님들을 동시에 맞이할 경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자. 집에서 팝업 식당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때 그 치즈레이즈닷컴에 계속 글을 발행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었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손님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를 이미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고 저희가 뭐 돈은 아예 받지 않았죠. 돈을 받지 않고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저희가 그냥 음식을 제공하고 이거를 저희 집에서 먹는 건 아니고 이제 가지고 가는 그때가 또 코로나의 좀 네, 끝물이었어서 맞아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 손님의 동선이나 가지고 갔을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 포장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고민을 해서 경험을 설계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때 오셨던 손님들이 저희가 실제로 식당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와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재료의 단가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다 끝나서 손님들께 설문을 다 보내가지고 메뉴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 대표 주자가 강소팟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팟캐스트라는 것도 내 무대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할 곳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모이죠. 재밌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막 대화를 하는데 와 이거 너무 좋아. 막 이거 누가 녹음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내가 팟캐스트를 한 다음에 모시고 와서 인터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소팟이 처음에는 인터뷰 컨텐츠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위에 있는 멋진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진짜 내가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저는 꼭 강소팟뿐 아니라 대형 라디오 채널의 팟캐스트나 아니면 뭐 큰 브랜드의 팟캐스트가 아니라 저희처럼 개인들이 모여서 꾸준히 운영해 나가는 다양한 채널들이 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자기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제가 재밌게 듣는 팟캐스트들이 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작고 소중한 인디 팟캐스트. 맞아요. 물론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저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TV에 나오지 않아도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죽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글도 뭐 개인 블로그가 됐던 뭐 블로그 플랫폼이 됐던 이렇게 발행을 하고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좀 뭔가 대리로 짜릿함을 느낀다. 근데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지만 또 독립 출판 문화가 요즘 또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독립 출판 문화는 정말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독립 출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편집자가 쪼고 계약서에 적힌 데드라인이 있고 그러면 써야죠. 위약금 낼 거 아니잖아요. 써야죠.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하고 목차를 짜고 그거를 채우고 디자인을 배워서 책을 만들고 서점에 연락을 해서 책을 뿌리고 이걸 어떻게 아무나 할까요? 맞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 내 판은 내가 짜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남이 써준 것 같은 책을 발행하는 분들이 물론 있어요. 뭐 정치인 같은 뭐 이런 분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성장할 것 같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고민하며 성장 곡선을 타는 재미가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남들이 뭐라 하든 허락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놀판을 짜고 거기에 맞게 실제로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밖에 내보는 경험. 그 경험이 주는 재미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재미를 제대로 한번 느끼고 나면 계속 판을 짜고 싶어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지고 내 이야기는 남의 입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만 하고 싶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책을 만들 때에도 강단이 저한테 디자이너라고 하면 야매 디자이너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손사래를 막 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디자인을 다 배워서 표지 디자인부터 내지 디자인 다 했잖아요. 인쇄소 소통도 제가 다 했고.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 발짝 디자이너에 가까워졌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동시에 나는 디자인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몇 년 동안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디자이너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위가 없어서 디자이너라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학위를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어느 학교 나온 거죠? 지금 작은배 학교. 네네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 학교 나왔네요. 작은배 학교 디자이너학과. 저희는 실무 위주입니다. 가르치면 알아서 얻어야 돼요. 저희가 사연을 부탁드릴 때는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할 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글자도 쓰지 못해 저희에게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시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야?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다양한 루트로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다양한 경험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죽지 마라. 그냥 내가 했다. 이런 경험담. 제주 북페일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제주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비행기 타고 오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네, 오지 않으셔도 좋고요. 하지만 오시면 너무 반갑고요. 너무 질척거리고 싶진 않지만 솔직한 마음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강소파 친구들 제주 북페일에서 만나요. 기죽지 마라. 마세요.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면 돼. 강소팟은 56명의 작은배 후원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예인님이 작은배.com 방명록에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 진로의 고민을 다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학 왕복 3시간 동안 무료하게 핸드폰을 보거나 자곤 했어요. 요즘엔 강소파 듣고 있는데 의욕이 저도 빨리 말하고 싶고 창작하고 싶고 뭔가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계획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소신님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계획 세우고 그걸 지키는 일이 너무 즐겁고 모든 일이나 과제도 항상 1, 2주 전에 끝냅니다. 혹시나 늦는 상황 자체를 상상하기 싫어서 즐겁게 계획하며 살고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것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늘 응원할게요. 예인님과 소희는 언제 한번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플갱어 만나면 죽는 거 아시죠? 언제 한번 뭉쳐서 한번 네. 제대로 한번 계획 세워보시죠. 제가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도 정말 그 과제도 항상 일찍 끝내고 이런 사람이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모든 계획이 1, 2주 더 빠르게 끝나면서 연말 회고도 12월 초에 하고 언젠가 예인님 제주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네, 뭐 미리 연락 주실 것 같아서 1, 2주 전에 그 계획 세우기 노하우도 좀 듣고요. 네. 제 노하우도 좀 나누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인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학 시간이 3시간이라고 했는데 약간 위기잖아요. 그 위기를 강소팟을 보면서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 너무 좋네요. 저는 사실 이 댓글 처음 읽었을 때 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네, 아닌 것 같아서. 네. 다음은 유튜브 에피소드 49화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 자랑하기에 남겨주셨는데요. 리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강다님과 소희님의 인생 영화 이야기도 궁금해요. 저희가 예전에 더베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폭삭 망한 적이 있어서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녹음만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네,
시도만 한 3-4번 했는데 이제 뭐 완전히 망해서 그때 뭐 강소파 그만두냐 뭐 이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 이후에 겁이 나가지고 컨텐츠 소개하는 에피소드를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꾸준히 쌓이고 있고, 언젠가 한번 다시 용기 내서 네. 저희 두 사람이 좋아하는 콘텐츠 이야기 다뤄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저희가 세브란스에 빠져 있죠. 네. 애플 TV에서 절찬리의 최근 시즌 2 종영된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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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드라마 보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시즌 2를 엄청 기다리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계속 이제 봤고, 최근에 맞아요. 이제 마지막 화까지 딱 본 다음에 세브란스에 대해서 강소팟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Hey kids, what's for dinner?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다음 달에 한번 좀 노려볼까요? 세브란스가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세브란스 전문 팟캐스트를 아예 론칭을 해버리자. 네. 띵띵띵 띵띵띵. 리나님이 인생 영화 물어보셨지만 일단 인생 드라마인 세브란스 한번 먼저 다뤄보고 또 네. 언젠가 인생 영화 이야기도 한번 맞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 북페일에 대해 기죽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의 강당과 그건 내가 혼자 하는 거. 여러분의 일과 삶의 강당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